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오늘은 유동원 글로벌 투자 전략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됐거든요. 정말 지수가 테슬라 주가에 따라서 정말 요동을 쳤는데 테슬라 편입 전과 후 미국 증시는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봅니다.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는 전후로서는 큰 폭의 상승을 할 거다라는 예상에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싣고 또 테슬라의 주가가 큰 폭 상승을 할 거라는 예상을 했었죠. 그리고 올해 지금 뭐 벌써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19 바닥으로 따지면 뭐 10배 넘게 났고 연초 대비해서 한 600% 이상 상승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그 상승 폭에 있어서 끝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한다면, 즉,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전기차의 플랫폼화, 그리고 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S&P 500에 이제 들어가면서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자율주행 부분이 있고, 또 보험 산업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었을 때는 지금 현재 거의 $700 근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700 근처니까 여기서 $800까지는 좀 여유 있게 보고 정말로 이제 더 나가서 $1000까지 갈지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다른 산업들, 그러니까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이외의 플랫폼화와 또 보험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부분을 짚어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신성장 산업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 증시가 계속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 같고, 또 따라서 뭐 어떤 특별한 이 변환점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그냥 이제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 S&P 500에 들어갔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산타 랠리를 향하고 있어요. 산타 랠리가 나타날 것이냐 아니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랠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세게 나오다가 지난 주말이 12월 20일 선물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척 하다가 다시 꺾이고 올라가는 척 하다 꺾이고 이거를 며칠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들었으면서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제 유동성과 펀더멘탈 두 개를 같이 보는데, 우선은 이제 유동성 지표가 워낙 좋게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 유동성에 있어서 어떤 주식 선호도 자체가, 이 공포 탐욕 지수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수가 정말 높게 갔었을 때 93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때는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만, 지금 거의 30포인트가 내려와서 다시 63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풋콜 레이쇼라든지 약간 좀 과열 현상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 말은 이제 푸시 좀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네요. 좀 조정을 받을 거다 예상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늘어났고 그래서 63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펀더멘탈이 받쳐주고 유동성이 받쳐주면 또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펀더멘탈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니까 글로벌 시장이 약 한 16.6% 이익 증가율이 내년에 예상이 되고 있고, 또 S&P 개념으로도 13% 정도, 뭐 그 이외에 전체 글로벌 시장 중에서 좋아하는 국가들은 20%대 이상,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런 이익 증가율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도 풍부하고 펀더멘털도 좋아지고 여기에 센티먼트 지수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 지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산타 랠리를 할 수 있는 아주 적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지금 워낙 안 좋다가 이제 내년 1, 4분기 지나고 2, 4분기, 3, 4분기 되면 특히 2, 4분기의 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지금 S&P 500이 자그마치 40%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푸시 뭐 시장을 대세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같이 조정을 받아주고 시장이 어떤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글로벌 자산 배분을 또 담당하시잖아요. 지금 봤을 때 달러 약세가 또 계속되는 구간에서 이제 미국 주식, 즉 달러 자산은 팔고 달러 외 자산을 사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이제 IB들이 많은데 어떤 종목, 어떤 자산군을 좀 좋게 보시나요? 자, 만약에 달러가
초약세로 간다. 초약세라면 여기서 뭐 막 달러 인덱스 80, 80을 80 밑으로 내려간다. 내려간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장 파셔야죠. 주식을 아예 팔아야 주식을 된다. 안 좋게 보셔야죠. 왜냐하면 달러가 그 정도로 약세를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망가진다는 소리입니다. 과거에 이 80이 깨졌던 예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2008년 금융위기예요. 그리고 얼마까지 내려갔었냐면 72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미국 망했었죠. 속된 말로 망한다시피 했죠.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다 뭐 엉망이었거든요. 부실채권 늘어나는 부분, 연체율 늘어나는 부분, 뭐 리먼 사태, 그다음에 제가 그때 있던 시티그룹 가장 큰 뭐 증자를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가 그 정도 72까지 내려가는 80이 깨져 내려오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90이 깨졌어요. 만약에 이게 80, 70 이렇게 간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주식 안 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95부터 90까지 내려오는데 한참 걸렸고 또 95에서 한 88 내려가는데 또 한참 걸리고 또 88에서 제가 볼 때 크게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이 9천억 달러 부양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88이 언제 갔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달러 약세를 용인할 때 그때 88 정도 갔었고 지금 또 한 88 정도까지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양책이 들어오게 되면 경기 회복이 일어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통화를 많이 풀긴 했으나 미국만 푼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상대적 가치가 더 떨어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 물론 위안화의 이 위상이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 유럽 보시면은 영국 브렉시트부터 시작해서 좀 영국 뭐 유럽 쪽의 이 유로가 그렇게 강세로 계속 갈까 하는 부분에 저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달러가 88 근처까지 가면 안정을 찾을 거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신흥국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그냥 국가를 잘 선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팔고 신흥국 가자 이 전략 안 되고 미국은 일정 부분 유지하고 어느 국가들이 좋아 보이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어느 국가들이 좋아 보이냐면 반도체 대장 국가들 한국, 한국, 대만 너무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고 뭐 더 나아가서 베트남 정도? 근데 베트남도 재밌는 국가인데 이 국가가 전기전자 수출 비중이 전체의 40%가 넘어요. 삼성전자 공장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제조 강대국 뭐 특히 반도체 쪽 그리고 심지어 이제 중국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중국 심천 시장 뭐 이 정도까지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 대신에 이제 미국 부분에 있어서 다 털고 나온다 이거 안 되고요. 미국은 정말 만약에 경기 회복이 일어난다면 중소형주 위주 투자와 뭐 여태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나스닥 100기업 위주 투자와 이걸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두 가지 같이 하는 것이 바벨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중소형 기술주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 중소형 기술주, 중소형 가치주 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형 성장주들도 계속 가져가야 되고 해서 양쪽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성장주, 가치주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요즘에 가치주 장세가 돌아왔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결국 이제 탑다운으로 볼 때 경기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다. 내년 3월부터 올라갈 거다. 그러면 이제 가치주와 중소형주를 사야 되는 이런 모멘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가치주 이렇게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비중이죠. 근데 그 비중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바텀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바텀업으로 예를 들어서 이 나스닥 100기업을 다 돌려본다든지 아니면 러셀 2000을 다 돌려본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전체를 다 돌려봤을 때 여기서 가장 상승 여력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가치주다. 자, 그러면 다 가치주 실어야 되는 거죠. 한번 돌려보셨잖아요. 네, 돌려봤더니 몇 대 돌려봤는데 성장주 7, 가치주 3. 어떤 아무리 종목들인가요? 높게 봐도 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 이 가치로 쏠리면 지금은 너무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종목들 중에서 저는 그냥 ETF를 놓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상장돼 있는 ETF 탑 20개를 뽑아봤어요.
자, 그랬더니 1등부터 5등까지를 보시면 1등, 2등이 반도체예요. 예. 그다음 3등이 태양광. 그리고 4등이 바이오. 그러니까 다 성장주죠. 그 다음에 5등이 USMB라고 해서 미니멈 볼러틸리티. 이게 이제 가치. 그러니까 변동성이 작은 좋은 종목들을 모아놓은 USMB입니다. 그 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SOX라든지 SOXX, 그 다음에 SMH, 이게 반도체, 태양광이 TAN, 그 다음에 바이오가 IBB. 자, 이렇게 탑 5만 딱 봐도 75% 성장주, 25% 가치주. 이걸 밑으로 쭉 내려가서 20까지 계산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가치주가 5개가 올라오고요. 성장주가 15개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75대 25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보다 조금 더. 그래서 7대 3 정도 전략이, 근데 그보다 더 가져가는 건 너무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율을 중시해야 된다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네요. 성장주가 7, 가치주가 3, 이 비중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대만 얘기하셨는데 유럽에서는 독일 같은 나라는 또 가치주가 많은 그 전통 제조업 국가잖아요. 독일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좀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지금 독일은 사실 제조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뭐 자동차 산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다 포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독일에 대해서 유럽이 만약에 좀 지금 영국발 해가지고 많이 좀 눌려져 있다면 내년도에 독일의 이익 증가율이 자그마치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이익 증가율을 보여주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연히 독일의 매력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 29%네요. 이익 증가율.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기업 이익 증가율이 29%. 네, 닥스 지수가. 그 다음에 PE 멀티플은 겨우 15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심지어 배당 수익률은 3.2%. 그러니까 뭐 지금 금리가 유럽은 0%고. 닥스 전체가 가치주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PBR도 1.5배밖에 안 되고, 뭐 ROE는 거의 10%까지 올라갈 거고. 그래서 독일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인덱스를 사셔도 좋고요. 뭐 아니면 제조업들 위주로서 사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DAX라는 ETF도 있고요. 뭐 독일 관련된 ETF들이 대표적인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신흥국 중에서는 그냥 미국에 초점을 맞추고 나스닥 100과 그 러셀 2000을 맞추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 5% 정도 실른다. 그러면 이제 독일 관련된 ETF DAX를 실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상승할 가능성은 없는지, 특히 이렇게 유동성을 가파르게 풀다 보면은 또 인플레이션 압박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국가만 돈을 막 찍었다. 그래서 미국만 돈을 막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막 치고 올라와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뭐 기억하시면 이제 그 전에 독일이죠. 독일이 정말 엄청나게 화폐를 찍어댔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을 보고 있으면 미국이 지금 통화장이 증가가 65%나 되는 건 사실이고 또 M2 증가율이 25%가 넘는 것도 사실인데, 마찬가지로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지금 돈을 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낮게 유지가 되고, 또 여기에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가도 낮춰주고 또 전체적인 어떤 단가를 낮춰주는 효과를 계속 일으키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셔츠를 산다 하더라도 백화점에서 가는 거 하고 그냥 온라인에서 사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효과가 적어지죠. 그렇죠. 온라인 상거래가 늘어날수록 그렇죠. 물가는 좀 그렇기 낮아지죠.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어떤 이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아주 빠르게 올라가는 타이밍은 지금은 아니다. 뭐 만약에 빠르면 내년 말고 내후년 하반기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때는 정말 조심하셔야죠. 그때는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미 연준이 이제 유동성 좀 해소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주식시장의 매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지금부터
적어도 내년 한 해 정도는 상당히 어떤 뭐 거품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정도의 어떤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미국 주식 투자 시장은 굉장히 좋게 보시는 거네요. 환율 사실은 이제 달러 약세가 좀 가파르게 되면 사실 서학개미들은 그만큼 환차손을 보니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달러 가치 약화가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 걸로 또 보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좋은 시장이네요. 그렇죠. 그 결과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달러가 지금 원화가 거의 한 10% 가까이 정도, 10% 아니고 한 7% 정도 절상했어요. 근데 제가 운영하는 건 대부분 다 미국 주식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 수익률이 25%가 들어왔어요. 원화로. 환차손을 감안하고. 그러니까 그 구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차손을 너무 걱정하시면서 미국 투자를 안 하시면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같이 또 달러가 그렇게 완전 뭐 10% 또 절하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한 1, 2%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주식 투자하셔야죠. 저희가 또 이제 최근에 대체 자산으로서 금과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냐, 그 사이에 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오르겠죠. 네, 왜냐하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유동성이 너무 풍부합니다. M1 증가율이 몇십 프로라는 거는 몇십 프로가 아니라 지금 65%예요, 미국이. 자, 그렇다면 당연히 통화 가치 떨어지고요. 관련된 대체 자산, 비트코인, 금, 은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비트코인 지금 사라고 좀 얘기하시나요? 비트코인은 한국에서 사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사면 좋을까요? 관련주들 아니면 뭐 가상화폐 관련된 아니면 뭐 전자결제 관련된 기업들. 우회 통로들이 많이 있는 거네요. 아이페이라는 ETF도 있어요, 미국에. 그건 전자결제 ETF고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투자전략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